최근에 슈퍼개미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다. 슈퍼개미가 한 10% 지분을 공시하면서 곧바로 2.5배 정도 급등했습니다. 이분의 평균 매입 단가가 지금의 주가랑 비슷합니다. 설춘환 캠퍼스의 설춘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야, 근데 사실은 잘 지내려고 했는데, 오늘 촬영하는 날이, 네, 지수가 폭락하는 날이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강의도 하고, 종목을 발굴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 소개하는 종목을 제가 얼마 전에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한번 했었다가, 지금 뭐 리딩방을 하는 건 아닌데, 수강생들한테, 고려시형 정보가 오늘 또 약간 폭등하는. 아, 진짜요? 그런 날이어서, 오히려 이제 기분은 좀 좋았다. 네, 물론 이제 제가 보유한 종목들 대부분은 좀 오늘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락 안 하면 사실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지수보다 센 종목들, 저는 상당히 그런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지수가 폭락했을 때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오늘 필터링하기 딱 좋은 날이거든요. 네. 제가 중요한 시기에 모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시장은 무너져도 과연 솟아날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대표님을 모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상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 거의 물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유 현금도 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력이 워낙 또 옛날 뭐 중학생 때부터 거의 한 30년 동안 투자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러한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뭐 누구라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누가 보면 이럴 때 무슨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진 종목들이 평균 한 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5% 또는 하한가 또는 20% 마이너스 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을 보면서 오히려 나의 종목은 잘 버티고 있구나. 기분이 좋다.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이 처음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2020년 3월 9일 날이 생각납니다. 문득. 그때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가장 폭락했던 날이고 저도 이제 2020년 3월 9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한가를 맞아본 날이에요. 당시에 유니트론텍. 찾아보면 알 텐데, 이 종목으로 이제 하한가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이제 포트에 거의 한 30-40% 담았던 건데. 와, 그럼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죽고 싶다. 그때가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수강생들하고, 일산의 부동산 임장 투어를 하는 날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점심 먹다가, 하한가. 사실은 이제 제가 3월 9일이 우리 주가 지수가 가장 하락한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 2월 한 20일부터 이제 바닥이다. 매수를 하자. 그런데 정말 저는 이제 그때가 한 지하 2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3층, 4층 그리고 이제 사실 3월 9일 날이 지하 10층 정도였던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지수가 폭락했습니다만 저는 지하 한 5, 6층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제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오히려 지금 일부 현금을 다시 동원해서 주식을 또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약간 뭐 테마주라든지 약간 부실주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사실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나의 종목들도 하락을 하지만은 정말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속절없이 막 10% 20% 빠지는 종목도 많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을 보고 약간 좀 위안을 삼을 필요가 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닥은 알 수 없지만은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는 여유 현금을 동원을 해서 괜찮은 주식들을 어떻게 본다면 싸게 또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모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제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사실 많이 하락한다. 지난 금요일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오늘 주가가 거의 하한가로 빠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실 지수가 빠져버리면 그 탄력 속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은 좀 털어야 된다. 오히려 털어야 된다. 가는 게 가는 거다라고 하는 종목에서 보면 여전히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데 좀 가치 대비 너무 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보유 현금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냉정하게 약간 부실주들은 내가 그냥 막 무지성으로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올라서 투자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오히려 이럴 때
방금 말씀하신 뭐 재무 상태나 실적이 우량한 네. 그런 종목들로 약간 좀 갈아타는 네. 그런 액션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다음 질문이 아마 였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점이 어찌 보면 한 번은 갈아타기를 해보는 타이밍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 네, 가령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어떤 종목 A라는 종목과 B 종목이 있는데 실적과 재무 상태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비슷하고 가격 비슷했는데 A라는 종목은 최근에 30% 빠졌고 B라는 종목은 한 6%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럴 때 6%로 버티는 종목이 원래는 힘이 좋고 좋습니다만 이렇게 지수가 속절없이 빠졌을 때 나중에 반등할 때는 오히려 폭락한 종목이 오히려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6% 떨어진 종목을 매도하고 오히려 30% 떨어진 종목을 한번 갈아타보는 것은 어떨까. 네, 그렇게도 한번 판단해보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봅니다. 그 약간 가정이 재무 상태나 실적이 괜찮다라는 가정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는 한 달 정도까지는 가격도 비슷했다. 네, 그런데 한 종목은 급락하고 한 종목은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봤었을 때 그때 이 종목을 살까 이 종목을 살까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좀 덜 떨어진 종목을 한번 팔고 더 많이 떨어진 종목을 한번 갈아타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오히려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모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현금 보유 능력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네. 다 바닥이 났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현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한다면 물론 저도 이제 다른 계좌에서 이제 돈이 들어와서 현금을 좀 쏠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계좌에는 현금 보유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 보유가 이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현금으로 들어와라 이런 것은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이 좀 덜 떨어졌다. 예, 가령 내 종목은 이제 한 5일선에서 20일선 깨지는 그런 타임인데 다른 것들은 벌써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데 그리고 오히려 뭐 가끔 보면 증권사의 리포트나 수급이 좋은데 그러면 그런 종목을 한번 갈아타 보는 것도 지금은 저는 굉장히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최근에 그 대표님께서 올리신 영상 중에서 이게 되게 솔깃한 그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슈퍼개미가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투자 아이디어인지 또 어떤 종목들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슈퍼개미들의 어떤 투자 성향이 어땠냐면 조용히 매수하고 5% 이상 되면은 조용히 공시하고 또 나중에 조용히 빠져나가고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슈퍼개미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주주한테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그 신진 SM을 매수했다가 10억 원 정도 수익을 낸 투자자가 이번에는 양지사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했었잖아요. 양지사라고 하는 종목이 실제 보면은 실적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유통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자사주까지 해서 거의 뭐 한 85% 지분을 갖고 있고 이 개미 투자자가 또 10%를 거의 매수한 거 아닙니까? 와, 그럼 유통 물량이 거의 5%밖에 안 그렇죠. 그러면 유통 물량이 한 80만 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 개미 투자자가 양지사를 매수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한 2, 3천만 원치 한번 같이 한번 사볼까, 따라 사볼까라고 하고 저는 못 사고 오히려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다가 샀던 분들이 있어요. 그 종목이 얼마 전에 57,000원을 찍었습니다. 딱 한 달도 안 된 거, 거의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나 아마 그때 팔았다라고 한다면 한 100억 정도 투자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 500억이 된 거죠. 그래서 5배나 올랐어요. 5배 정도 먹었습니다. 와, 이게 대단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화천기계라고 사실은 뭐 약간 좀 듣보잡 같은 그런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 슈퍼개미가 한 10% 지분을 공시하면서 3,000한 200~300원대 주가가 이제 그런 주가 그 가격을 찍었을 때 야, 주당 3,300원씩 배당을 좀 해줘라. 대박이네요. 네, 대박이죠. 그만큼의 어떤, 재무 상태는 또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문제가 좀 있으면서 곧바로 2.5배 정도 급등했습니다. 3,000원, 200~300원 하던 게 얼마 전에 8,000원을 넘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개미들이, 이렇게 좀 하는 것이구나. 다만 이제 이러한 슈퍼개미들의 좀 형태를 보면, 아마도 지금 양지사나 화천기계의 그런 분들은 아마도 좀 그런 어떤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곧바로 매수하고 공시하고 곧바로 그냥 대주주한테 요구하는, 회사한테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런 걸로 한번 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니까 부스타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부스타. 부스타라고 하는 종목은 이모 씨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지분을 약 12% 공시했어요.
이분이 5%를 넘길 때 저도 이 부스타 종목을 좀 사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당시 한 4% 정도 먹고 이제 나왔는데 거래가 별로 없고 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당시 5%부터 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12%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분의 평균 매입 단가가 지금의 주가랑 비슷합니다. 네, 분명히 저는 이제 이분이 왜 12%를 매수했을까? 12%라고 한다면 지금 금액으로는 한 60억 정도 되는 건데, 네. 그냥 뭐 매수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이 언제 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톱을 감추었다가, 한번, 대주적 격돌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서 얘기한 그런 양지산업 화천기계 이런 슈퍼개미들이 또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슈퍼개미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저는 상당히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블루콤이랑 방금 부스타 말씀하셨죠. 네네. 네. 이 종목들이 사실 시가총액은 작긴 작은데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귀에 익은 게 약간 그렇죠. 가치 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뭐 지표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PBR이 네. 좀 싸고 네.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약간 증시에서 테마처럼 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무상증자 테마 맞아요. 네네. 엄청 세게 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슈퍼개미가 지분 신고하고 네. 경영 활동을 선언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기존의 그런 슈퍼개미가 들고 있던 종목들도 네. 약간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 고민하는 거 뭐냐면, 네. 아까 이제 그 양지사 주식을 매수한 분 있어요. 김모 씨라고 하는 분. 네. 이분이 다음 종목을 어디로 갈아탈까? 저는 한번 그걸 맞춰보는 게 상당히 재밌다. 그래서 뒤에서 언급하는 종목에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통량이 많지 않고 그렇죠. 유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는 일단 좋아야 되고 그런 종목 중에 조금 약간 대주주나 어떤 그런 기업이 조금 더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하거나 좀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나서서 사실 신진SM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딸하고 아들한테 물려준 회사예요. 예, 저기 전북 장수에 있는 회사인데 네네. 근데 갑자기 이 주식을 사가지고 야 무상증자 1대5 해줘라. 그때 신진SM의 경영진은 그때 굴복했어요. 1대1에 무상증자를 해줬죠. 그리고 10억 먹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돈 놓고 돈 먹기가 돼버렸나? 약간 그런 장이 된 거죠. 다만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역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니까 저는 김모 씨를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돈 100억 들어와서 100억의 자금 투자만 정확하다고 한다면 100억 투자해서 100억 사서 공시하고 나 이 주식 샀다. 그리고 경영진한테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제 주주분들도 약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슈퍼개미보다는 이렇게 대놓고, 투자하는 슈퍼개미가 있다는 것이, 참, 낯설지만, 저는 굉장히 좋다,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가 심한 이유가 뭐 네. 북한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지배구조라든지 주주 환원 문화 이런 게 워낙 상당히 좀 낮다 보니까 맞습니다. 배당 성향도 좀 낮고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늘상 이런 얘기가 오왔던 것 같아요. 네. 주주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또 그런 아이디어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뭐 슈퍼 개미분들의 약간 경영 참가 선언 이런 것들이 약간 장기적으로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대5 무상증자가 이제 사실, 최근에 좀 주로서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면, 이제 슈퍼개미들이 들어올, 그런 좀 테마, 슈퍼개미 테마가 또 한번, 시장을 좀 휘젓지 않을까. 네. 특히 지금처럼 지수가 엄청 안 좋을 때는, 네. 사실 또 테마주가 네. 상당히 또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테마가 좀 뜰까를 많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아침에 갑자기 뉴스가, 네. 니켈이 좀 부족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니켈 관련주가 급등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또 급등했다면 야, 그 기분은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해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주식을 들고 있어야 기분이 좋긴 한 건데.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그 얘기는 즉슨 계속해서 주식 가격이 싸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매집을 해서 경영 참가 선언 네.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경영진이나, 대주주분들이 기존의 소액 주주들을 네. 너무 무시한 경향이 있지 않았느냐. 맞아요. 네. 예, 그냥 자기네들만 약간 좀 이속 챙기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 좀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좀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